추세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면서 손절만 당하다가 멘탈이 나가는, 수익보다는 손절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박스권 매매 구간 독약이다. 매매 자체를 하지 말아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 구간들이 있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어떤 구간이 어려운 구간이고 또 어떤 구간이 안전한 기간이고 또 쉬운 구간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또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매매하는데 에러점이 많고 힘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구간, 저는 박스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찍었던 거, 제가 지향하는 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추세 매매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누누이 제가 강조했고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 구간에서만 어떤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박스권 매매 구간에 대한 습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느냐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무턱대고 왜 거기서 하지 말아요? 저한테 의문을 던지면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드려야 돼요. 그 답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초보자들이 쉽다고 생각을 해요. 달콤한 유혹이죠. 왜? 박스권 구간에서 어떻게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서 초보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떻게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매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박스권 매매를 하신 분들 보면 캔들만 봐요. 캔들만. 그러니까 차트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숲을 보면서 이동평균선 흐름을 보면서 어떤 안정되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오로지 캔들만 보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가 쉽게 안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잦은 매매를 해요. 그 손절 짧게 가지고 나서 잦은 매매를 주구장창해요. 뭐 어떤 분은 하루에 뭐 20번, 30번, 뭐 10회, 20회, 하여튼 그 이상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잦은 손절, 수익보다는 손절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엔 어떻게 돼요?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엔 매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멘탈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 원인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스 구간에서 단타 매매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있죠. 뭐 돌파 매매, 뭐 눌림목 매매 같은 거를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추세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면서 손절만 당하다가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주식에서 돌파 매매 많이 하죠. 자, 선물에도 돌파 매매가 있어. 고점 돌파가 있고 저점 돌파 매매가 있어요. 자, 돌파를 했을 때 선침해라고 그래요. 선침해. 자, 선침해가 몰려서 돌파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자, 일본적인 상식이지만 그게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안 통한다. 그래, 늘림목도 마찬가지예요. 통하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계속 손실을 보면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낸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절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박스 구간에서 아예 매매 자체를 하지 말아라, 잊어라, 그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왜 박스권 구간에서 왜 매매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아, 내가 저랬구나,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초래하면서 힘든 어떤 매매를 했구나,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지금 보는 차트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일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박스권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박스권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박스권. 딱 박스권이에요. 그죠? 자, 이런 데서 이제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평선 있잖아요. 좀 벌려져 있어야 돼. 이격이 좀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모인 구간에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늘림목이 왔다고 치자. 늘림목이 왔어요. 그럼 올라가줘야 돼요. 그 양봉이 나오는 듯 하면서 다시 음봉이 나와요. 여기서 손절.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양봉이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음봉 나와서 손절. 자, 늘림목에 일단 피해 사례가 있는 거고. 자, 돌파 매매만 봅시다. 자, 여기 돌파 매매. 자, 고점 나왔어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 여기 돌파하는 줄 알고 매수 들어갔다가 매도.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기서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구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매매를 해야 되냐?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자, 추세 매매 볼게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는 이격도가 좀 벌어져야 된다 했어요. 좀 이격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야,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매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매도는 제일 위에 상단에 매도가 있죠. 5일 이평선이 딱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 6.25 전쟁서 기법대로 하시란 얘기예요. 자, RSI 나왔죠. 자, 그래 MACD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매도의 시그널이 둘 다 나와준 거예요. 자, 그리고 매도일 경우는 항상 5일 이평선의 상단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있죠? 그죠? 자,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데드 크로스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안정대 추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난 거지. 자, 이 구간에서 이용을 감수하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해요. 자, 역으로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박스 매매 구간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RSI, MACD. 자, 매도의 시그널이 나왔죠. 그 5일 이평선이 위에 있죠. 그리고 20일, 60일 같이 수렴돼 있죠. 자, 여기서 매도를 들어왔으면 또 박스권이 아니라 단기 수익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거 눌림목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아픔이 오면서 손절을 짧게 잡고 가다 보면 어때요? 손절만 당하다가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캡처한 화면을 보여드렸고, 자, 리얼하게 오는 움직이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리얼하게 좀 돌아가는 상황의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 차트에서 박스 구간에서 왜 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박스 구간이죠. 현재 지금 14시부터 지금까지 박스 구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박스 매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와서 눌림목이 한번 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내려오는 상황. 그죠? 자, 어떻게 그래도 역으로 따지면 여기가 고점이라 예를 칩시다. 그럼 돌파 매매일 줄 알았는데 내려오는 상황. 전혀 안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폭이 잡으니까 손절을 짧게 가는 거예요. 손절. 수익은 약수익. 결국엔 통장에 마이너스. 이런 구간이 매일매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기법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짧게 어떤 긴장감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매번 이런 구간만을 좋아하면서 안타까운 나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박스 구간 매매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을 많이 키우고 싶다면 추세 매매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 추세 매매는 제가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6.25 전쟁선 매매 기법 종합편을 보고 참조하시면 되고, 자, 여기 딱 봐도 여러분들 보이세요? 추세가 어디 갔다 딱 보여요. 여기는 상승에 대한 추세고,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락에 대한 추세예요. 딱 봐도 눈에 보이죠? 하락. 자, 물론 후행성 차트다 보니까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물론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딱 보세요. 자, 5일 이평선에서 일단 돌파를 했잖아요. 계단식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때 1파, 2파, 3파라고 했는데 그런 파동. 그 다음에 이제 쌍바닥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죠? 정확히 제 이론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하락도 마찬가지. 하락도 일단 매도의 시그널이 나왔죠. RSI, MACD. 그죠? 5일 이평선 위에 있고 어떻습니까? 21선 돌파하고, 자, 60선 변동 라인, 장기 변동 라인 돌파했죠. 쭉쭉쭉쭉 내려왔어요. 그죠? 이런 게 추세라는 거예요. 단 달러 인덱스가 반비례 관계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려요. 그게 딱 맞아주면 모든 게 정확하게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겠다. 이런 추세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계속 일주월장하면서 시장을 보는 어떤 식견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캐리어가 많이 쌓이면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매매 한 번 하고 두 번, 그럼 하루에 두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얼마나 매매를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잦은 매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약이다. 잦은 매매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상기를 좀 시키면서 차트를 계속 보시다 보면 제 말에 대해서 이해 가는 게 조금씩 보일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천천히 어떤 돌계단을 밟아가시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